두 분 다 여기 이 공간 익숙하시죠? 네. 네, 관객분들이랑 아주 그래도 가까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저도 오랜만에 관객분들을 이 극장에서 좀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눌 기회라서 굉장히 좀 설레고요. 특히 이 영화가 좀 요 근방에서 좀 이어지는 영화이기도 해서 좀 반가운 마음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 임현묵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영화 관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평론가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화 첫 장면에 나오는 구보집이 바로 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왔다가 지금 밤에 살짝 가서 구보집도 한번 오랜만에 구경도 해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또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네, 아주 기분 좋은 마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예. 구보의 집이 근처인가요? 그거는 예. 몰랐네요. 뭔가 이렇게 산이 멀리서 보이기는 해서 뭔가 인왕산일까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은 했는데 이 근처예요? 여기가 지금 경희궁 측면 쪽 옆쪽에 맞닿아 있잖아요. 이 건물이. 요 바로 뒤에 가면은 좁은 오솔길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경희궁 그 뒤쪽에 빈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 끝자락에 담벼락 바로 넘어 밑에 집이 네. 구보집이에요. 아니 영화의 엔딩 크레딧도 그렇고 그 굉장히 세세하게 로케이션 장소들을 일러주셔가지고 아마 관객분들 중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다 가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사실 뭐 이 영화는 소설 원작이 있기도 해서 감독님께서 그 어떻게 좀 장편 데뷔작을 하시면서 이 좀 1930년대 소설을 좀 원작으로 한 영화를 만드셨을까? 그러면서도 지금의 좀 감수성을 좀 담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어떤 계기로 이 작품을 좀 준비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기 저희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장편으로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다른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작비가 워낙 많이 준비가 돼야 됐고 또 제작비 마련이 안 됐고 몇 년을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좀 적은 예산으로라도 좀 찍을 수 있는 거를 찍어보자 이제 그 생각하고 있던 이런 소재 중에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적은 예산으로 좀 완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첫 작품을 하면서도 망설인 게 있었어요. 과연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영화판에서 과연 좋아할까 그리고 이걸 찍는다고 했을 때 개봉이나 될까 이런 사실 걱정도 되게 많이 있어서 망설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소개하고 하다 보면 좀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개봉하셔서 기쁘시죠? 일단 참 다행스럽죠. 종환 배우님은 어떠신가요? 올해 사실 박종환 배우님의 팬이라면 너무 좋은 한 해를 보내는 정말 어떤 행운의 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나도 좋은 작품들로 관객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해여서 배우 입장에서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떠신지 개봉과 이 관객분들 좀 만날 기회가 좀 잦으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조차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좀 네, 힘들었었고 했었는데 그래도 올해 이렇게 개봉작과 그리고 또 영화제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작품들로 다시 극장에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으니까 좀 답답한 느낌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조금 더 활기를 찾는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조심 확인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네, 슬기롭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극장에서 이 정한 배우님의 열연을 좀 볼 기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아까 그 제작비 마련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이제 나름의 돌파구를 찾으셨는데, 그러면서 이 작품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캐스팅이셨을 네. 것 같아요. 구보를 누가 할 것이냐. 박종환 배우님을 캐스팅하셨던 게 아주 절묘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 좀 친분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좀 만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 그 남자 배우들을 어느 배우분이 가장 적합할까 이렇게 서칭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감독들끼리는 그런 자료를 좀 공유를 해요. 그 한국 남자 배우, 여자 배우들 자료들을 공유를 하는데, 아무리 이게 보고 한 수백 명을 봤는데도 딱히 꽂히는 게 없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 박종환 배우가 방치기에서 나왔던 한 장면을 딱 보고 그 이미지에서 확 꽂힌 거예요. 딱 꽂혀갖고 이거다, 구보다, 이게 딱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막상 박종환 배우랑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연락할 길이 막막한데, 제가 그 대학원 있을 때 그때 그 대학원 작품을 그 민항기 교수라는 분, 지금 그 노예찬 그 작품 찍으신 감독이 단편 찍으신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박종환 배우가 또 거기 잠깐 출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그때 그 작품 조연출한테 연락을 해서 박종환 배우 연락처를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고 대신에 그 방치기 정가영 감독하고 자기가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가영 감독 연락처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가영 감독이 이제 소개를 받고 저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박종환 배우랑 친하다, 연락처 알려드리겠다 해갖고 받아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됐어요. 아마 뭐 박치기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관객분들께서도 어떤 장면에 꽂히셨던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시니까 정한 배우님이 약간 웃으셔가지고 무슨 장면이 아니면 정한 배우님께서? 예. 저도 궁금해서. 궁금해서. 아니 네. 스쳐가는 그분의 모습에 보였던 장면들이 어떤 거였는지. 영화 속에서는 캐치를 못했는데 그 홍보용으로 뿌린 스티커 중에 한 장면이 딱 와닿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모습이 약간 그 수염이 약간 이렇게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이미지였는데, 뭐 요거는 좀 관계가 좀 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구보가 그 이미지 때문에 캐스팅을 했다가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초반에 면도를 하잖아요. 원도를 해갖고 수염이 다 사라졌는데 저는 촬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큰일 났다. 이 구보 이미지가 어디 사라졌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말쑥한 그런 느낌이 되었나요? 네, 너무 이제 말쑥해져갖고 네. 구보가 약간 너무 모던해졌는데 뭐 이런 생각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농담이고 그 이미지 컷 때문에 제가 사실 조한 배우님께는 정말 많은 시나리오가 갈 것 같고 제안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 구보라는 역할을 좀 해보자라고 결심하셨던 데는 뭐 여러 어떤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뭐가 좀 제일 좀 끌리셨어요? 어떤 매력 때문에 시나리오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그맘때 시나리오 받으면 그맘때 제가 처한 상황이나 저의 어떤 일상이나 컨디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구보 시나리오 받았을 때도 다른 촬영을 마치고 좀 쉬고 있는 어떤 기간에 저도 계속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에서 조금 더 뭔가 어떤 새로운 걸 느끼기가 쉽지 않았고,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맨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맘때 했던 것들은 그냥 나가서 계속 걷고 산책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지도 약간 머뭇거리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걷다가 누굴 만날까? 연락을 해볼까? 하지 말까? 이 반복되면서
조금은 이렇게 약간 좀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나리오 바꿔서 이 시나리오에서 약간 힌트가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면서 조금 더 내가 느꼈던 것들을 새기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고, 그게 또 영화 끝나고 나서도 다시 돌아왔을 때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이 근방 일대가 곳곳이 이렇게 보이는데 종로도 그렇고 인사동, 을지로 이렇게 청계천을 주변으로 해서 또 낙산까지 갔다가 해화까지 갔다가 하는 그런 요정인데, 감독님께서 그 원작에 좀 기반을 하지만 그럼에도 감독님의 어떤 각본 각색의 과정에서 지금의 어떤 모습들, 구보라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과거에 어떤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날의 어떤 하루 동안 뭔가를 보고 걷고 하면서 각성을 하고 다시 또 다른 어떤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어떤 일정을 그려가실 때 좀 어떤 것들을 더 좀 중점에 두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뭐 공간도 공간이고 뭐 인물의 정서도 그렇고 뭐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취하고 버리고 하셨을까요? 그 원작하고는 일단 시대가 너무 동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대로 구현하기는 뭐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 원작을 놓고 제가 아이디어를 구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는 것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새로운 희망하고 의지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설정으로 영화를 구상을 하다 소설가 구보야를 예전에 인상 깊이 읽고 이랬던 기억 때문에, 그러면 그 구보라는 소설가가 현대 지금 시점에서의 상황을 빗대서 한번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작하고 원작에서 움직이는 거리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원작은 사실은 광화문 일대하고 시청 일대, 서울역까지 요 부분인데 조금 더 확대돼서 대학로, 뭐 낙산까지 이제 좀 범위가 넓어지긴 했는데, 제가 거의 서울에서 강 이북에서만 살았고 또 제 동선도 거의 비슷하기도 했고 제가 잘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범위는 고 일대 정도로 했고, 그리고 그 원작 소설에서 구보는 원작 소설에서는 매일같이 거리를 배회하는 일상을 삼다가 이제는 마음 잡고 글 써보겠다고 집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글 쓰다 집에 들어간 구보가 1세기가 지난 지금 후에 글을 쓰다가 어떤 상태가 돼서 이 현대 생활을 할까, 이런 포인트를 착안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조한 배우님 꽤 많이 걸으셨을 것 같은데요, 촬영하시면서? 네, 실제로 그 촬영 장소들이 거리가 멀지 않아서 저희 스태프들하고도 도보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그랬었어가지고, 네, 그 촬영을 일주일 정도 남짓하면서 많이 걸어 다녔어요. 많이 걷고 그러면서 실제로 뭔가 약간 조금 더 가깝게, 네, 구보에 가깝게. 네, 걸어가면서 계속 다음 장면 찍을 거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구보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걸었어요. 네네. 구보가 네. 저 박정원 배우가 네. 촬영 중에 하루 만보기를 체크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10km 하루에 아침에 출발해갖고 걸은 게 10km더라고요. 그럼 만보기로 하면 얼마나 드는 거예요? 한 만보기로 2만 보 정도 될까요? 제가 만보기로 체크한 건 아니고 만보기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그냥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대략 촬영 준비하면서 그리고 촬영 마칠 때까지 걸은 전체 그 거리를 봤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00km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점점 헬스케지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뭔가 영화 속에서 느낌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순서대로 촬영하신 건 아닐 수 있겠으나 느낌이 왠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점점 헬스케지신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셨을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어떤 혼자 이렇게 배회하는
계속 소요하고 산책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물론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긴 하지만 배우님 입장에서는 그 뭔가 이 혼자 이 상념에 빠진 얼굴 뭔가 짧지만 아주 깊은 한숨 그 약간 그 한숨의 깊이나 어떤 길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조금씩 달라지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신다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 혼자만의 어떤 얼굴이나 어떤 표정이나 걸음이나 이런 것들로 전달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게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떤 좀 작업들이었는가 그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떤 작업이었는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표현한다는 게 이제 대사 외에도 뭐 몸짓이나 표정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죠. 촬영하면서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구분이 됐던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시간과 대부분 걷게 되거나 뭘 기다리는 시간들 그리고 다른 배우들과 만나는 네, 장소를 이동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혼자 있을 때랑 사람 만날 때랑 좀 구분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땐 실제 제 모습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에 빠져서 조금 그게 뭐 중요한 생각이든 아니면 좀 그걸 벗어난 생각이든 간에 계속 그 생각을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만나면 조금씩 얘기를 듣게 되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묵혔던 생각들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일단 연기할 때 좀 혼자 있을 땐 그냥 어떤 생각을 하는 이 답답한 생각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고민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묻어나왔으면 좋겠다 싶었고 다른 배우들하고 연기할 때 그때는 조금 더 즉흥적인 반응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냥 그 순간에 배우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좀 듣게 되고 거기에 어쨌든 어떤 마음을 좀 드러내고 그거를 세심하게 조금 보여질 수 있는 연기 뭐 약간 이렇게 그렇게 준비해서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약간 한숨을 쉬는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장소가 이동됐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만난 이후에 어떤 마음에 약간 동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뒤에 구보 혼자 있을 때 뭐 이를테면 낙산에서의 어떤 한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여쭤보고 싶었지만 그 엔딩 부분에서의 또 짧은 어떤 호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은 뭐 이미 좀 시나리오 상에도 있었을 것도 같고 아니면 배우님과 감독님이 좀 뭔가 조율하면서 만들어간 어떤 호흡일까? 라는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약간 구보라면 뭔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가장 상징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장면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범위나 내가 답답함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이 한계 그런 모습이 그분 이렇게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묘사돼 있을 때 저는 그걸 표현하는데 이게 정말로 뭔가를 내뱉고 싶고 안에 있는 것들을 분출하고 싶지만 그게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게 구보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그거 닮은 사람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고 좀 중요한 장면일 것 같다. 네,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그 장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표현을 하는 어떤 그 약간 수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현장에서 조절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바라봐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감독님께서도 혹시 닥쳐서 뭐 한숨이 예를 들면 처음에 집에서 이제 커피를 딱 탈 때도 이제 하고 한숨이 나오고, 뭐 지금 말씀하신 낙산에서의 한숨이라든가 엔딩에서 이제 공원에서 딱 봤을 때 결국은 수연이 나타나지 않은 걸 보고 이제 새로운 마음 먹는 한숨이라, 이게 같은 한숨이지만 아마 박정원 배우가 그거를 똑같은 한숨이지만 감정을 잘 담아서 다르게 좀 보는 사람이 새로운 느낌을 느끼게끔 연기를 잘 한 것 같아요. 달랐어요. 예. 아마 다 다르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날로그 디지털 카메라에 관한 영화 속 대화 중 안달하지 않아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가 구보라는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실제 살면서 주변에 한 명씩은 있어 왔던 사람 같은데 혹시 감독님께서도 주변 사람의 캐릭터를 참고하신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보가 오후에 종로에서 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구보 캐릭터는 물론 원작에 나오는 구보하고는 뭐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지만 그 원작 속의 구보하고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좀 비슷한 면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구보 캐릭터를 그쪽으로 좀 더 잡았던 것 같은데, 그 원작에서도 보면 그 구보가 신문물이 들어오고 변화하는 일, 사회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잘 적응을 못하는 이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서도 빠르게 변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그 소설 속의 구보 인물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설정을 했고, 제 주변에 그런 인물이 있는 것보다 저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디지털 시대를, 급변하는 디지털 문화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였죠? 극장에서 구보는 어떤 영화를 봤을까? 그게 저희가 그 표가 무슨 표를 저희가 끊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전에 무슨 영화라고 의도한 게 없기 때문에 촬영하기 전에 미리 그걸 끊어놓고 했는데 그 당시 무슨 영화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티켓을 끊으셨던 거예요? 예, 발권했죠. 예. 그게 더 영화적이네요, 뭔가 느낌이. 혹시 종환 배우님은 기억에 남진 않으시고요? 그 티켓이 어떤 티켓이었는지 혹시? 네, 저 티켓을 그때 어떤 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아마 이 소설가 구보의 하루 같은 영화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마도 각자의 뭔가 영화가 있었을 것으로. 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혹시 기억 남는 장면 하나씩 말해주실 수 있는지, 특별히 좀 오늘의 기분으로 그 장면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촬영하시면서 조금 더 생각에 남을 만한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영화에는 나타나지 않은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촬영하다 쫓겨난 게 있어요. 그게 지금도 탁 떠오르네요. 그거 말씀하시니까. 그 남선 도서관 촬영을 하는데요. 원래는 그 외부의 남선 도서관이라는, 지금 이제 그 구보가 도서관에 들려서 책을 빌려서 나와갖고 야외 벤치에 앉아있을 때 누가 막 짓거리고 하는, 그게 남선 도서관에 촬영한 건데, 그 장소가 어딘지를 보이기 위해서 남선 도서관 이미지 컷 하나 찍으려고 했다가 허락 안 받고 찍는다고 관계자가 나하고 쫓아내는 바람에 결국은 못 찍었어요. 허락을 받고 찍으셔야 됐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으셨군요. 아니, 그게 외부기 때문에 외부라서? 문제가 안 될지 알았죠. 내부는 사실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외부에도 그냥 한껏 찍자 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공문 안 보냈다고 쫓아내라고. 쉽지 않았네요. 배우님 혹시 기억나는? 그 영화 속에서 어쨌든 지우 김세벽 배우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 썼던 어떤 글귀를 읊어주는, 그리고 그걸 듣게 되고 거기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촬영할 때도 물론 촬영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김세혁 배우한테
뭔가 그런 얘기를 듣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뭔가 잠깐이나마 네 잠시 저를 돌아봤던 뭐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뭐 아는 배우 동료들이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갑자기 이게 꼭 어떤 그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뭔가 영화와 현실 사이의 벽이 갑자기 뭔가 미묘하게 이렇게 허물어지는 듯한 그런 순간에 배우분조차 느꼈다.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너무 재밌는 순간인 건데 흔한 일은 아니죠. 흔치 않은 일인 것 같고 그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거나 또 그 외적으로 음악을 듣거나 그런 것들을 감상할 때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가 가장 반가운 것 같고 조금 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뭐 감독님 역시도 만나고 싶으실 것 같고 촬영하면서 그게 약간 정말 어떤 지금 우리 영화 찍는 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묘한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연출자분들, 이 배우분들이 그런 고군분투하기도 하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도 혹시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 그런 순간이 좀 있으셨어요? 그 장면이 사실은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제일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촬영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이 박정환 배우가 그 이제 이몽이라는 캐릭터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자리에 앉아서 그 음악을 딱 바라보다가 이제 생각에 잠겨갖고 스스로 눈을 감으면서 이제 마음을 되새기는 이 컷을 찍을 때 제가 이제 롱테이크로 갈 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잘 하고 마음 단단히 하고 한번 가보자 해서 한 번에 가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게 NG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을 좀 너무 길어서 지루하지 않을까 싶기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템포 조절도 잘 하면서 그 감정을 그 길이에 맞게 잘 담아냈던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제일 연기한 면으로서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장면들을 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유라는 사람하고의 대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 그것을 이렇게 딱 거치고 나서 이 사람이 구보가 이제 그 마로니에로 갔을 때 좀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과 조금 다르게 안 할 법한 선택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다시 이렇게 곱씹어 봤을 때 사실 계속해서 이 인물이 구보가 만나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알았던 사람 오랫동안 이 구보와 뭔가 연이 있었던 뭐 이몽이든 기영이든 이런 사람들 또 과거의 애인이었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한다면 지유였던 것도 같고 특히 지유는 이 사람의 작품을 다 읽고 특히나 좋아했던 장면이 무슨 구절이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났구나. 그러니까 이 하루가 비슷비슷한 좀 지루하고 뭔가 무기력해 보이지만 사실 어떤 글 한 편을 완성한 날이었고 심지어 그동안 써왔던 글을 온전히 알아봐준 독자를 처음 만난 날처럼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유와의 만남 그리고 그것을 조금 갈무리하는 듯한 그 혼자만의 약간 눈을 감고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순간들이 혹시 서사 안에서 이후에 구보가 좀 선택하는 그 엔딩에서의 그런 선택에 좀 어떤 좀 영향을 줬을까? 그 장면들이 이후 구보에는 구보의 삶에 어떤 좀 영향을 줬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두 분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조선은 좀 장황했죠? 네, 근데 해주신 그 얘기도 네, 너무나 새롭게 들리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에 앞서서 일단 구보가 이몽을 만나러 갔을 때부터 뭔가 저는 상기된 게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냥 이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친구였던 것 같고, 그 친구를 이제 그 연락이 닿아서 되게 반갑게 내가 가도 될까 하고 갈 때부터 뭔가 약간의 어떤 상기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거기서 너무 마음 편하게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나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뭔가 뭐 예컨대 뭐 내가 그 쓰는 원고를 가지고 그 친한 형을 만나서 그게 잘 됐으면 하는 나의 어떤 플랜 A의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니고 형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 이제 다른 글을 써보는 거에 대해서 플랜 B를 얘기했을 때 사실 이게 나는 A가 아니면 기대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생각한 뭔가 아니어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게, 저는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주는 분위기, 뭔가 좀 더 자유롭고 어떤 거에 국한돼서 그것만 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들, 거기서 오는 감상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구보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든가 어떤 무슨 행동에 의한 그런 변화의 뭐 이미지가 영화상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구보는 지금 그 지우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잊고 있던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거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쭉 이제 표현이 되지만 구보는 사실은 현재 자기 모습에 상당히 지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애초에 순문학을 하겠다는 마음조차도 이게 지금 내가 고집이 아닐지도 모르고 내가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알겠지만 카메라를 팔았다는 것도 또 몇 년 동안 처박혀 있었다는 것도 자기가 아날로그적이긴 하지만 그거조차도 지겨워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모든 생활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글 쓰는 작업 때문에 다 익숙해져 버리고 나른해져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를 각성시켜주고, 그런 게 이몽하고 특히 지우가 그런 역할을 해준 거고, 지우와 이몽을 보면 아직까지도 꿈을 위해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돈도 벌면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고 또 끝까지 버티면서 지원도 받아내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이 구보는 없었거든요. 사실 그냥 계속 집안 처박혀서 글만 쓰고 나는 내문학만 할 거야 이렇게만 했던 구보가 이몽의 그런 얘기도 듣고, 특히 지우가 자기가 초창기 했던 말을 내뱉어줬을 때 내가 내 입으로 그런 말 내가 그렇게 써놓고서 나는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변화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인을 만났네요, 그날. 그 질문을 또 해주셔서 이어서 가볼게요. 그 감독님, 배우님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로 3번째 보는데 여전히 전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보가 친구에게 좀 지치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전 구보처럼 같은 마음이었음에도 구보처럼 계속 가지 못하고 멈췄었거든요. 저도 대필 작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었는데, 지난 모습이 떠올라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나온 구보가 갈 곳 없는 눈동자로 양쪽의 길을 살필 때 방향을 잃은 듯한 예전의 제가 생각나서 와 닿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좋은 영화였습니다. 구보가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지르지 못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한숨,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소관의 것을 더 끄집어내고 싶은 건데 그걸 구보식으로 좀 표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시나리오상에는 거기에 무슨 말을 할 건 아니었고 그냥 구보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허공에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모습 보고 자기도 용기를 얻어서 소리를 이제 내뱉고 뭔가 안에 있는 거를 그냥 분출을 하는 그런 외침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박종환 배우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박종환 배우가 소리를 내지르는 것보다는 그냥 이 내뱉지 못하고 결국은 삼키는 게 지금 구보 상황에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연기를 가보자 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외침의 내용은 사실은 없었던 거고 그냥 외침 정도가 원래는 예정돼 있었던 거였죠. 혹시라도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없었을까요? 구보가? 근데 일단 이 글을 올려주신 분이 너무 세 번이나 보신 너무 귀한 관계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네. 예. 일단 한번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네. 또 다른 분이 올려주셨어요. 연극 연출가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축하한다는 구보의 말에 그 친구가 내 덕분이지 내 덕이지 라는 대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단순 인사치레였는지 아니면 연극 시나리오나 연출상에 구보가 끼친 영향이 있었는지 어떤 설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그거는 지금 뭐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 영화상에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구보가 그 연극 그 희곡 쓰는데 조언도 해주고 이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몽은 구보한테 그런 대사를 한 건데 뭐 영화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게 추측만 가능할 뿐인 거죠. 예. 혹시 생각이 나셨어요? 저는 아니면, 예. 그게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어쨌든 그 둘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향유하고 지내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좀 에너지나 힘을 느끼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연결고리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 영화 시간이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말 구보가 엄청 피곤하겠다. 정말 하루 종일 구보가 걷고 누구 만나고 또 술도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물론 중간중간 시계도 좀 나오고 특히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텍스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시간도 좀 있고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극장에서 보고 나왔더니 이제 어두워졌구나 이러면서 쭉 따라갔습니다. 근데 약간 어느 순간 약간씩 시간이 조금 점프를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 마로니에 도착했을 때는 뭐 문자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11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중간에 약간의 압축을 좀 시도하신 건가? 이게 또 하나의 좀 궁금증이었거든요. 아니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좀 저도 건가요? 그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렇게 건너뛰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시간 설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엔딩씬을 찍으려면 지하철이 다니는 시간까지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막차 타는 네. 그런 느낌으로 그 시간까지는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소화하셨잖아요. 구보. 네, 그 일찍 나서서 체력이 좋죠.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리고 술 체력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술도 많이 마시는데 네. 또 그 걸으니까 술도 잘 깨고 그래서 걷고 또 마시고 걷고 또 마시고 네. 안 그래도 올려주셨어요. 시간 이야기 나와서 남기는데 저는 체감상 구보가 집에 갈 때가 거의 새벽 2시쯤 된 느낌이었다. 지하철 타러 들어가서 깜짝 놀랐네요.
네, 다 계획을 하시고 짜셨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이 술이 거의 뭐 낮술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꽤 이제 중간에 좀 마시기도 했고, 소주를 혼자서도 2병 마시고, 이제 이몽을 만나러 가서 맥주를 꽤 많이 또 마셨는데, 마치 약간 취한 것 같다가 어느새 다시 깨어나고, 취한 것 같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래서 거의 이 술의 기능이 무엇일까? 약간 굉장히 좀 묘하게 쓰였다. 취하려고, 그러니까 뭐 우리 취하자 이러면서 마시는 술은 아니었지만 영화상에서 그럼에도 약간 이 취기가 올라서 뭔가 더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구보 상태를 표현하는 듯도 했다가 또 어느새 맑게 이렇게 깨어있는 구보를 또 보여주기도 해서 더 이상 이 술이라는 것은 어떤 취기, 또 알코올이라는 것에 집중되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혹시 그 술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영화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은 못하고 뭐 술의 의미를 둔 건 아닌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원인이 저는 말씀드린 거 알 것 같아요. 부부가 실제 술을 먹고 촬영을 하다가 다음 씬에서는 깨고 이러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일정상 촬영이 그렇죠. 예. 실질 그 식당 안에서 술을 먹고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이제 전화 받는 데까지 술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연극 소극장을 찾아갈 때는 이제 다른 시간대에 또 다른 날 찍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술을 안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떤 이제 영화에서는 그 술 마시는 장면이 굉장히 좀 그 중요한 장면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촬영상의 일정상의 그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조금 묘하게 좀 보이게 됐어요. 그 구보의 상태가 취한 듯 취하지 않은 듯 약간 그 중간 상태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걸어서 가고 부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묘했습니다. 네. 네. 약간 그 걸어서 또 약간 허기진 거를 또 술로 좀 달래고, 그리고 다시 또 거기서 오는 부대낌 있으니까 또 걷고 하면서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정말 하루의 이야기인가. 네네. 뭔가 그 약간 이런 지점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가 좀 묘하게 다르게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부분 좀 여쭤볼게요. 그 마로니에에서 과연 있었을까? 이 사람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길일까? 원래 저도 이제 처음 영화 봤을 때는 없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좀 극장에서 보면서는 있었다는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명확하진 않았지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두 분이 좀 이야기 나누셨던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영화에서 이제 수연은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무슨 뚜렷한 사건이 있어갖고 쭉 흘러가는 이런 메인 플롯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보의 일상 하루 일과에서 수연이 어느 한 부분에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플롯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카메라를 찾았더니 거기 필름에 수연이 있고, 또 수연 때문에 이 대표들을 만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수연을 그렇게 등장시킨 의도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그립고 아쉬울지라도 그냥 추억 속에 남겨져야 될 것이 과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수연을 결국은 등장을 안 시키는 거로 이야기를 구성을 했는데, 그래도 엔딩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거를 제 의지대로 할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좀 왔을까 안 왔을까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 열린 형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는 완성을
해놓게 된 겁니다. 네. 배우님은 어떻게 그 점을 연기하실 때는 어떠셨는지. 그 수연이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어떤 그 자리, 네, 문학가들 모여있는 자리에도 뭐 이렇게 오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수연이 미처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벗어나랬는데, 뭔가 그런 수연은 그런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이 좀 뭔가 늦어지고, 이런 습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여기도 뭐, 없구나 이거보단 그냥 여전하네. 네, 여전하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일단, 전철이 끊기기 전에, 네,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집을 나설 때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오면 이제 불 넣어놓을 테니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돌아가겠구나라고는 생각했는데 지하철 타고 잘 가셨으리라. 예.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이제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올려주시고요. 그 올해 정말 그 박정환 배우님을 이렇게 극장에서 많이 뵐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고, 특히 이 영화로 또 겨울 분위기가 딱 나는 그런 영화잖아요. 지금 시기에 딱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가운데, 배우님 올해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연말이다 보니 이제 또 거의 막바지다 보니 또 관객분들 만나는 이런 자리들에서 올해가 좀 어떤 해로 좀 기억에 남으실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는 좀 그 분주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올해 그 새해 시작되면서 그 작년에는 제가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올해 그 좀 다르게 지내보고 싶어서 조금은 그 페이스를 올려서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면 어떨까 해서 작년과는 다르게 지내보려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뭐 상반기가 그대로 그냥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좀 방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쳐서 다시 좀 회복을 또 하고 또 에너지를 모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쉬면서, 근데 그 코로나의 어떤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사실 생각보다 제가 좀 늦게 느낀 것 같아요.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이 좀 적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일상에서 극장을 못 가거나 사람들을 뭐 잘 못 만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었지만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이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그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늦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답답함에 대해서 조금씩 적응할 때쯤 저는 이제 그때 답답함이 시작됐던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시기다 이런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저는 좀 그게 좀 늦게 오게 돼서 그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정상 활동을 할 수 있게 애써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람들한테 그런 또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제가 좋아하는 공간들, 그 중에 하나 극장인 것 같고, 그래서 극장에서 이렇게 뭐 거리두기가 조금씩 없어지고,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결국엔 어떤 좋은 분위기이고, 영화를 같이 감상한다는 게 결국에는 같이 앉아있는 사람과 그 극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반응을 같이 향유하는 건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가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를 이제 잘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좀 호흡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좀
정말 생생하게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어렵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귀하다, 이런 기회가 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감독님께서도 오랫동안 뭔가 첫 장편을 만든다는 게 참 연출하시는 입장에서는 기대와 어떤 설렘과 또 걱정과 우려와 부담과 이 책임감을 다 떠안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아까 서두에도 어떤 돌파구로서 이 작업을 좀 먼저 좀 선보이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가 이 연말에 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도 관객을 만날 수 있어서 이제 좀 뜻깊지 않으실까, 좀 어쨌든 훈훈한 마음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오늘 좀 어떠셨는지. 예. 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 작품이 개봉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처음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 전까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질문도 하고 이랬던 그런 일을 해왔었고, 제 입장에서는 제 영화를 선보이고 이렇게 또 관객분들하고 직접 질문을 받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롭고 즐거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창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을 해서 자기 혼자 보고 할 거면은 창작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글이 됐든 그림이 됐든 음악이 됐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회가 일단은 생겨서 그게 제일 가장 보람 있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소문 좀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중요하죠. 저희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릴까요? 오늘 사실상 이제 어제 개봉하셨으니까 첫 GV 자리이고 또 거의 이제 처음 만난 어떤 관객분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좀 더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저희 보내드리고 또 이후에 계속 힘을 내서 또 관객분들 자주 또 만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따로 더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인사격에 말씀해 주셨지만 짧게나마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여기 제가 일반 시사회를 몇 번 했었는데요. 저희 영화에 어떤 시사회 무대 인사를 한번 갔었는데, 어떤 분 혹시 그분이 오늘 계신 분도 아실까 모르겠는데 시사회를 두 번째로 보러 오셔갖고 저한테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화를 시사회를 통해서 두 번 연속으로 또 보시고, 근데 오늘은 또 하물며 세 번째로 또 보신 분들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작품을 이렇게 보러 오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제가 차기작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차기작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잘 만들어서 또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늦은 밤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즐거운 대화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내일이나 모레나 하루하루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극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또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네, 집에 가시는 길 조심히 살펴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